안녕하세요. 판야입니다. 해왕성에서 마실 나온 해왕성 통신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정확하게 지금 타이틀을 정한 상태는 아니라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해왕성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12월이고 또 며칠 후면은 2017년도라고 하고 이렇게 연말 방송을 할 때마다 벌써 또 1년이 갔구나라는 게 실감이 돼서 좀 슬프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 또 그 말 많고 탈 많던 2016년이 끝난다는 게 묘하게 또 개운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좀 모순된 마음들이 막 엉켜오는 것 같아요. 그 연말은 어떻게들 보내고 계세요? 가까운 이들과 보내든 혼자 보내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2016년의 마지막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작할 즈음에는 원래 이게 깜짝 이벤트처럼 하던 방송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게 또 꾸준하게 연말마다 하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힌 게 아니 이게 자리가 잡혔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긴 하지만 또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은 규모로 방송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를 오래 옮긴 후로는 방송을 더 할 일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좀 끈질기게 하고 있네요. 이제는 이게 특별 이벤트라기보다는 송년회를 하는 기분에 더 가까워가지고 이게 그냥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면서 댓글이라는 공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또 다른 재미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탄산음료 한 컵을 옆에 가져다 놓고 오래 얼굴 못 본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떠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가능하면 옆에 시원한 거 하나 가져다 두시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또 유튜브 옆에 채팅창이 있으니까요. 채팅하면서 같이 이렇게 노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한 가지 더 미리 공지를 드리자면 이번 방송은 드라마 관련 음악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음악이 전혀 없이 하면은 제가 이 목청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이게 목이 좀 약해요. 그 상황에서 음악이 하나도 없이 이게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중후반부에는 진짜 아마 걸걸한 쇳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이 프리로 풀린 음악을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참 고맙게도요. 팔콤이라는 음악 회사가 아니라 게임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이 사람들이 상업적 용도가 아닌 한은 본인들의 음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저작권 프리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들어진 좋은 곡들을 그냥 이 김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팔콤의 이스에 나오는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016년의 연말 방송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달리 앙케이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연도의 드라마 경향을 몇 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1차 방송 때도 뭐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가볍게 정리를 하자면 중국 시장을 의식한 사전 제작의 함정, 퓨전 사극의 쇠락, 지상파의 후퇴와 케이블의 약진, 리메이크 및 원작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의 폭풍 등장, 뭐 이런 걸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아쉬운 부분들은 앙케이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좀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2016년에 제일 재미있게 본 드라마들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향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뭐 두구두구 이런 거. 여기에서 당당하게 좋은 드라마 1위에 빛난 것은 자체 효과 넣어주세요. 두구두구두구. 2016년 초에 시작한 시그널입니다. 거의 30%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는데 당시에도 퀄리티 있는 드라마로 인정을 받기도 했었죠. 실제로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이 아닌 제 주변 친구들까지도 시그널을 재밌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야 이거 여파가 대단한데 라는 걸 실감하기도 했는데 저 또한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인상 깊게 본 작품이라서 2016년의 드라마가 뭐였냐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시그널입니다. 캐릭터도 좋았고 메시지도 좋았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도 다 좋았고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드라마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위는 또 두구두구두구 자체 효과 두구두구 태양의 후예입니다. 이게 물론 막판에 우르크에서 서울로 돌아온 순간부터는 이게 뭐지? 싶은 물건이 되긴 했지만 올해의 사전 제작 드라마 중에서는 제일 성공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르크에서 사진 찍는 장면에서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들고 친구들끼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그러면 또 로맨스가 완성이 안 됐겠죠? 약간 미완의 로맨스? 근데 미완의 로맨스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분명 시작할 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괜찮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냥 포인트를 또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여러 편을 보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로맨스 드라마에서 자꾸 다른 걸 발견하려고 하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죠. 그냥 로맨스는 로맨스로 즐기면 되는 건데 잠깐 좀 뿌려준 것들 보고는 그냥 그거에 정신 못 차리고 그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니 몰입이 될 턱이 있나요? 제가 포커스를 잘못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마냥 좋기만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의 드라마를 하나 또 고르라고 한다면 저도 이견 없이 이걸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3위. 이쪽은 무려 공동입니다. 또 한 번 자체 효과 두구두구두구. 바로 응답하라 1988 그리고 W입니다. 맞아요. 이거 두 개도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응답하라는 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건 하도 들어서 알기는 해요. 어남류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듣고 이게 생선 이름이야. 남주가 생선하고 관련돼 있나?
그럼 뭐 다르고 뭐 어디 별명인가? 왜 저런 별명이? 뭐 이러면서 혼자 굉장히 좀 카오스 상태에 빠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 이걸 줄여서 말한 게 어남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핫했죠. 이 드라마도. 근데 물론 이 또한 막판에 커플링이 이제 확 바뀌면서 반발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엔딩을 대체 왜 그렇게 낸 걸까요? 왜일까? 확실히 그 응답하라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바꿔가면서 나오면서도 이게 나올 때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TVN의 효자 상품, 아니 효자 드라마로 이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마지막일지 아니면 또 무슨 80 몇 년도가 나올지 뭐 이제는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그때 뭐 이런 향수를 자극하는 시대를 다루면서 여러 연령층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매력 있는 캐릭터들도 캐릭터들이고. 그리고 공동으로 수상이 아니라 공동으로 뽑힌 W. 근데 W도 물론 좀 신선하고 좋은 작품이긴 했는데 엔딩 때문에 조금 물음표가 생긴 드라마였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엔딩이 정말 좋았다 싶은 경우가 드물다는 느낌이 문득 듭니다. 사실 마무리가 좀 중요하기도 한 게 그 앞에가 조금 아쉬워도 그 마무리만 잘해도 뭔가 좀 인상이 좋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이게 W는 설정이나 뭐 이런 초반 전개 이런 것들은 다 좋았는데 그 뒤로 가면서 뭔가 수습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는 야 이거 진짜 수습 완벽하게 해내면 내가 이 작가분 찬양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보기도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빅이나 아랑 사또전이나 맨도롱 또또 뭐 이거 볼 때도 그랬었거든요. 이거 진짜 마무리 잘하면 내가 찬양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꾸역꾸역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 본인들은 해피엔딩인데 저 혼자 좀 찜찜했어요. 근데 실은 이거를 진짜 딱 2회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제가 친구한테 이걸 추천해줬거든요. 심지어 친구가 막판에 또 달려서 봤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종영이 된 후에 갑자기 카톡이 오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봤더니 진짜 무슨 아빠는이 막 그 카톡에 연속적으로 막 뜨는 거예요, 글씨가. 그래서 뭐야?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아이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빠를 찾다가 끝난 거죠. 우리 아빠는 왜? 뭐 이러면서. 저는 사실 강철이 캐릭터로서 차라리 그냥 희생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공생할 방법을 찾을 줄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그냥 훅 가버리니까 이게 슬프거나 안타깝거나 뭐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찜찜하고 기쁘지도 않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런 장르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그 마무리가 굉장히 아쉬웠다고 해야 되겠네요. 뭐 주변 캐릭터를 좀 더 폭넓게 이용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이게 아무리 로맨스가 준대라고 해도 어쨌든 그 설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살렸으면 했는데 이것도 나의 욕심이었나. 자, 이렇게 좋기는 좋은데 아쉬운 이야기만 신나게 했던 위의 결과와는 달리 이번에는 좀 단호박 모드로 가겠습니다. 이 김에 뭐 호박죽 하나 끓여보죠. 영 아니었던 드라마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자, 1위는 공동입니다. 치즈 인 더 트랩 그리고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입니다.
발음도 어렵네. 하필이면 전 또 이걸 둘 다 봤네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치즈 인 더 트랩은 보다가 말았고 그 달의 연인은 한 반 오기 같은 걸로 꾸역꾸역 다 보고 그 불을 뿜어서 마을 하나를 날리긴 했는데 이게 치즈 인 더 트랩은 드라마보다는 그 드라마 외적인 부분에서 좀 전무후무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좀 그게 좀 안 좋은 기억으로 저도 남아있어요. 이게 그 큰 자본이 들어갔고 그 많은 배우들과 그 많은 스태프들이 나를 중심에 두고 나 하나 보고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생각해 보면은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좀 막중하게 느껴질 법도 한데 사실 그게 없었다는 게 좀 충격이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좀 그렇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리. 그리고 그와 함께 나란히 순위에 오른 달의 연인은 이건 또 리메이크예요.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이게 둘 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웹툰 원작뿐 아니라 이제는 리메이크, 뭐 퓨전 사극, 뭐 이런 키워드 자체에 자꾸 신뢰도가 떨어져요.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뭐 제대로 했나? 라는 걱정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 차라리 그 틀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덜 부담스럽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일 돌아가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더 어렵고 복잡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리지널을 만들 경우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물론 이것도 머리를 많이 써야겠지만 자기 나름의 어떤 구성이라는 게 이제 가능한데 이게 원작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의식을 해야 될 뭔가가 이렇게 장승처럼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 장승 뒤에는 그 장승을 추앙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거기서 또 무슨 그 논술 시험 보는 것처럼 주제 파악하고 틀을 잡고 디테일 살리고 그 와중에 또 로컬라이징까지 하고 뭐 그 외 등등등등등. 한마디로 그 원작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야지 그 이상의 뭐가 나오든가 뭐 중박을 치든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박찬욱 감독님처럼 그냥 원작에서 영감 정도만 받아서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아예 새로 짜든가. 달의 연인 같은 경우에는 벌려놓은 게 좀 많았죠. 그 회차에 비해서. 이게 뭔 궁이 저렇게 횡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전 사실 그 궁에 사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런 기본 전개들이 그냥 원작의 어떤 특정한 장면이라고 하나? 사건? 뭐 그런 거를 거의 무슨 점 찍듯이 그냥 찍어가면서 전개를 시킨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점 사이에 뭐가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다 그래야 되나? 결국 뭐였을까요, 이 드라마는?
슬프고 비장한 음악을 넘어서서 그에 이은 2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또 공동입니다. 왜 또 공동이야 이거? 그 공동으로 뽑힌 두 작품은 바로 함부로 애틋하게 그리고 무림학교입니다. 두둥. 함부로 애틋하게는 역시 사전 제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게 올해 초부터 화제가 됐었죠. 아마도 장르로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취향이 아니다 라는 게 느껴졌는데도 주변의 기대가 하도 높다 보니까 좀 궁금해져서 이거를 또 보게 되었는데 예쁘네 에서 끝났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안 보이시겠지만 저 지금 정색하고 있거든요. 그 뭔가 드라마 자체도 그 예전에 했던 거라고 해도 딱히 위화감이 없는 뭔가 익숙한 작품이었죠. 근데 이렇게 사실 익숙해도 디테일이라든가 뭐 캐릭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커버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배우들이 엄청나게 연기를 잘한다든가. 그런데 다른 것들이 그걸 커버해주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냥 겨울 풍경과 주연들이 예쁘네. 야, 여기서 더 뭐가 안 나왔어요. 제가 예쁜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잠깐은 몰라도 1시간은 좀 무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더 자세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기 어려운 게 제가 이거 2회까지 보고 도망쳤거든요. 뭐 그래도 그 눈밭에서의 그 씬 자체는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쁘긴 했다니까. 끝. 그리고 무림학교. 이거는 그래도 함부로 애틋하게보다는 좀 더 보기는 했는데 아마도 결방을 중간에 안 했다면은 끝까지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방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맥이 끊겨버려가지고 굳이 더 안 보게 된 케이스가 되게 자연스럽게 하차를 한 경우죠. 이거는 아마도 본 분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무협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무협에다가 학원물을 이거를 국내에서 한단 말이야. 신선한데? 나 혼자서라도 재밌게 볼래? 뭐 이런 좀 패기로운 마음으로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또 보고 나니까 묘하더라고요. 저는 초반에 보면서 얘들이 한 고등학교 1, 2학년쯤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격적이었던 게 다 20 이상이었다는 거죠. 어디가 20 이상이지? 이게 무림 어쩌고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좀 스펙터클한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기억에 남는 거는 딱히 감흥 없는 삼각관계 그리고 무림학교인데 우린 무술 수업 많이 안 해. 뭐 이 얘기를 대놓고 하고 아니 그러면은 그냥 학원물을 찍지. 왜 무협을 넣었지? 왜? 그냥 대안학교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좀 애매하게 봤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소위 병맛 드라마라는 말도 있는데 남들이 보면은 미쳤나? 왜 저래? 뭐 싶은데 본인들은 그게 너무 여유롭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 매력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남들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상황이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웃겨요. 근데 웃긴데 본인들이 너무 진지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맛이라기보다는 그냥 보는 사람들이 약간 민망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제가 리뷰에서도 한번 썼지만 몇 번 대사를 듣다가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약간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표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약간 괴로운 표정이에요. 괴로운 표정인데 약간 약간 이런 소리가 나도 모르게 계속 나와요.
아마도 이거를 한 회에 한 몇 번은 했을 겁니다. 이게 풋풋한 젊은이들도 나오고 뭐 학원물의 무협이라니, 와, 이거 뭔가 유니크한 작품이 하나 나올 법도 한데 이게 결과물은 이도저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차라리 용기를 가지고 아예 강력한 병맛에 도전하면은 웃기라도 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작품이라 대놓고 또 병맛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무협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과연 그 명작과 괴작을 통틀어서 엔간한 베리에이션의 무협이 다 생산이 된 그 중국에서 이게 통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무림학교를 빨리 어쨌든 기억을 리프러시 하기 위해서 3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옥중화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옥중화도 좀 제법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많이들 보신 건가? 이게 전형적인 MBC 퓨전 사극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세련되거나 신선하거나 보다는 익숙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거를 보셨는데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다만 저는 보다가 그냥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완전히 잊고 있다가 또 나중에 물 한 모금 마시고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던 와중 옥중화가 틀어져 있길래 슬쩍 보고 지나갔는데 어느새 우리 주인공이 옹주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옹주였던 거죠. 감옥에서 자랐다는 거 듣고는 그래, 뭔가 신분의 비밀이 또 있겠지 하고 넘어는 갔지만 진짜 선왕의 딸이었다니. 충격과 공포 이런 거. 한마디로 알고 보니까 왕의 후손인데 밖에서 신분을 잃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경험치를 쌓는다는 이 동네 사극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시청률은 꽤 잘 나왔었죠, 이것도.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옛날에 퓨전 사극이라든가 이렇게 좀 긴 호흡의 사극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화제가 되든가 아니면은 좀 보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확실히 있든가 해서 실감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그게 요즘에 없어진 것 같아요. 사극 자체가 뭔가 붐이 끝난 건지 아니면 작품 자체가 좀 쇠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극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게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쯤에서는.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라마에 이어서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일단은 매력 있는 히어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동경의 대상, 그리고 유사 연애의 대상, 이런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터라 대체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인데요. 순위에 든 세 분, 역시 이상적인 남자이자 연인으로서의 모습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로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1위, 시그널의 이재한 형사님입니다. 우리 이재한 형사님은 이상적인 사회인이자 이상적인 형사이자 이상적인 어른이자 이상적인 남자로 엔간한 좋은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춘 히어로죠. 단순하게 드라마 주인공이라는 의미의 히어로뿐만이 아니라 뭔가 소시민적인 영웅상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불의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또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한없이 순수하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그런 느낌? 쫙 빼입고 다니면서 이제 폼 잡고 뭔가 매끈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게 뭔가 우직한 어떤 외면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충실한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워낙 또 배우분이 잘 소화해 주시기도 하셨고, 뭔가 이분은 남편으로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사회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회? 그런 사회에 있다면은 정말 이런 사람만큼 좋은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게 아니라도 정말 좋고 필요한 사람인데, 그 왠지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주변에서 절대 가만히 안 둘 것 같은 느낌? 왠지 나도 그냥 약점이 되어버리는 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런 상상을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되게 좋은 사람은 진짜 잘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이재한 형사님 사랑합니다. 그 우직한 매력의 이재한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건 태양의 후예의 유시진입니다. 이분도 올해의 캐릭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캐릭터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분이 만들어낸 올해의 히어로. 이쪽도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인으로서의 능력, 나름의 신념, 거기다 장난기, 귀여움, 책임감, 젠틀함, 뭐 이런 것들을 또 골고루 갖춰가지고 많은 분들을 잠 못 이루게 뭐 할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저는 태양의 후예를 좀 늦게 몰아서 본 케이스인데 그 와중에도 그 파장을 계속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유시진이 누구길래,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들 열광하나, 뭐 이러면서 처음에 봤을 정도니까. 그리고 드라마를 보자마자 납득을 했습니다. 좋아할 만하네. 또 유니콘 나왔네. 딱 그거 있잖아요. 잘생긴 외모에 제복 판타지에 또 귀여운데 능력까지 갖췄어. 참고로 이분은 죽지 않는 남자 속성을 가졌죠. 절대 안 죽어요. 죽으란 소리는 아닌데 어떻게 살았지 싶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어쨌든 살아남으니까 그 서바이벌 능력 하나는 또 최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짜 그 후반부에 사막 저 너머에서 나타나는 거 보고 이게 좀 감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웃었어요 그때. 뭐야 저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유시진에 이어서 3위 또 발표를 해야겠네요. 3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달의 연인, 보보 컨실러가 아니라 보보 경심녀의 왕소입니다. 달의 연인에 대한 평은 둘째치고 그 왕소는 좋아들 하신 모양이에요. 위에 두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여성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갔거나 아니면은 좀 예의를 지킨다? 뭐 그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쪽은 좀 들이대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안거나 강제로 뭐 납치하듯이 어딜 데려간다든가 뭐 입맞춤도 막 강제적으로 막 하고 뭐 이런 스타일. 근데 이게 그나마 둘이 나중에 마음이 통했기에 망정이지 이게 조금 저는 위험해 보였어요. 이런 스타일이. 글쎄요. 이런 묘사가 요즘에는 조금 마냥 뭐 좋다? 뭐 예전에도 이게 굉장히 좋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조금 전 위험해 보였어요. 계속. 근데 그 와중에 또 왕소의 어떤 감정선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많이 불안했죠. 이게 근데 또 로맨스가 불안한 만큼 한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더 넘어서서 또 이제 왕으로서의 능력이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이게 잘 안 나온 게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게 뭐 왕위를 가져가는 것도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한번 하니까
바로 그냥 왕위 득템? 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됐어요. 무사히. 근데 그나마 왕이 된 다음에도 특별히 한 게 있었어요? 딱히 없지 않았나? 근데 주변에서 계속 뭐,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사람을 몰아세우는데, 아니, 뭐 한 게 있어야지. 근데 그나마 한 것도 왕으로서는 충분히 할 만한 행동들이었는데, 저걸 왜 저게 저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저게 정색들을 하면서 애를 몰아세우지?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좀 짠하긴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캐릭터 자체가 짠하다기보다는 쟤한테 자꾸 왜 저러지 하는 거에 대한 짠함?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어로에 이어서 또 넘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있죠. 바로 히로인. 매력 넘치는 히로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히로인 같은 경우는 기분 탓인가요? 좀 당찬 스타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뒤로 가서 약간이 아니지. 좀 많이 흐지부지해지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 설정은 당차고 야무지고 솔직한 여성.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예전에 나온 순정 만화부터가 이 당찬 소녀라는 세팅이 굉장히 익숙한 공식이잖아요. 익숙한 공식이다 보니까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여기서 이제 약간의 변주가 들어가는 거죠. 직업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든가 아니면은 기존과 다르게 감정에 엄청 솔직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 그 직업적으로 능력을 발휘한 분이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바로 시그널의 차수연입니다. 와, 이거 이재환과 더불어서 같이 1위를 하셨네요. 이 시그널이 장난이 아니네. 차수연은 그 과거의 이재한 그리고 현재의 박혜영 사이에 있는 분으로 이재한이 과거에 이제 박혜영을 도왔다면 차수연은 현재의 박혜영을 돕는다는 포지션이죠. 굳이 포지션을 따지자면 엄마 아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형사로서 정말 발에 불나게 뛰어다니는 분이에요. 책임감도 있고 또 어떤 판단력이 필요할 때는 본인 책임 하에서 팀원들을 이끄는 면모도 있고 그 동시에 그 오랜 세월 그 동경하던 선배인 이재한의 기다려라 라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기다린 사랑에는 또 아주 순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한과 코드가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든든하고 또 직업정신에 투철한데 참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력 있는 히로인으로 꼽은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2위는 또 오혜영의 오혜영입니다. 또 오혜영을 안 봐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굉장히 파란만장한 생을 산 걸로 보이네요. 결혼 전날 파토나 남들 다 승진할 때 혼자 미끄덩하고 집에서 쫓겨나 뭐 삼재도 아니고 왜 이래? 근데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게 사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짠한 뭐 보통 여성이라고 하네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와서 드라마를 달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자료를 읽어봤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 막 그런 것보다는 씩씩하고 솔직한 어떤 평범함의 범주 안에 있는 캐릭터 같습니다. 맞나요? 근데 물론 배우분은 절대 평범하지 않지만 일단 뭐 캐릭터 자체가 좀 그렇게 막 이상적이고 막 능력 뛰어나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주변에 조금 있을 법한 좀 그런 캐릭터 같아요. 근데 이야기 전개를 대략적으로 읽어보니까 뭔가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이래가지고
텍스트만 봐도 뭔가 좀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그런 캐릭터 같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옆집 남자랑 사랑에 빠졌는데 그조차도 뭔가 스무스하지 않아. 진짜 왜 이러지? 그리고 3위는 능력 쪽입니다. 능력 캐릭터? 태양의 후예의 강모연입니다. 이쪽도 능력 있는 의사이긴 한데 이쪽도 좀 많이 치여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굳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하고 있는 낭만 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두 주인공? 약간 그쪽 같죠?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뭔가 배경이 그거를 서포트 해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상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죠. 물론 우르크에 가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직업정신을 깨닫게 되고 또 거기서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묘하게 썸 타다가 헤어졌던 유시진과의 관계도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약간 일상적인 면에서 허당기가 있어서 그렇지 그걸 제외하면은 어쨌든 야무지고 자기 할 말 할 줄 알고 자기 일도 꼼꼼하게 잘하는 또 당찬 뭐 그런 미인 의사라 그런지 몰라도 2016년에 활약한 매력적인 히로인에 등극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전까지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콤비네이션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 캐릭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어울림이니까요. 그 인터넷상에서도 케미라는 용어로 나올 정도니까 그 어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둘 사이에 연애 감정이 들어간 쪽을 먼저 언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잘 어울리는 커플 1위로 꼽힌 것은 이건 뭐지? 이번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톱을 차지한 시그널의 이재한과 차수연입니다. 그 둘 다 오랜 세월 서로를 기다린 것도 있고 해서 또 거기다가 과거사에서 보였던 에피소드 조각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훈훈한 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알콩달콩 한다든가 뭐 꽁냥꽁냥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 왜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을 법한 뭔가 되게 투박하게 설레는 커플? 그 마지막에 그래서 더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잘 돼서 참 다행이다 했더니만 참 같이 있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뭔 자꾸 사건이 그리 터지는지. 그 드라마 자체가 좋은 퀄리티를 보여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드라마 자체에서부터 캐릭터까지 시그널이 계속 언급되긴 하네요. 그 뒤를 이은 2위는 뭔가 좀 계속 반복되네. 태양의 후예의 유시진, 강모연 커플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송송 커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지를 얻기도 했는데요. 그냥 딱 봐도 이쪽은 선남선녀라는 느낌이 탁 들어서 드라마 내에서 같이 이제 앵글 안에 들어올 때면 그냥 그 씬이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또 둘이서 티격태격 하는 것도 그냥 마냥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 유시진이 긴급시에는 듬직한 히어로, 그 군인으로 변신을 하지만 그 평상시 보고 있으면은 좀 장난기도 많고 뭐 농땡이도 피우고 뭐 이런 약간 소년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붙는 씬을 보면은 대체로 유시진이 장난치거나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고 강모연은 시니컬하게 역공하는 뭐 그런 씬이 자주 나왔었는데 뭐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두 분을 떠올리면 마냥 막 달달하고 뭐 그런 예쁜 씬 뭐 이런 것보다는 둘이 막 티격태격 하던 게 좀 더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티격태격 좋죠.
자, 그 뒤를 이어서 3위는 유일하게 현실 세계와 이 세계의 존재가 근데 이 세계가 맞나? 근데 웹툰도 이 세계라면 이 세계죠. 아무튼 공간을 초월한 W의 강철, 오연주 커플 되시겠습니다. 이쪽은 강철이 좀 완벽한 스타일이고 오연주가 좀 허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묘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그 때문에 오연주가 삽질하고 자학하고 뭐 그거를 보면 또 강철이 뒷수습하면서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하고 뭐 그런 것들이 기본 패턴으로 보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외로 오연주가 삽질해가지고 막 혼자 당황하고 난리치고 혼잣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웃겼어요. 심지어 키스신이랑 뭐 뺨 때리고 이런 것도 사실 뉴스로만 봤을 때는 아니 무슨 드라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뭐 저런 씬들이 나와. 또 시청률 얻기용이군 뭐 이러면서 좀 새초롬해져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진짜 웃겼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뺨 때리고 키스하는 씬이 그렇게 웃긴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필이 딱 왔는데 마무리가 좀 역시나 아쉬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오연주가 난리치고 있는 거를 볼 때 제 표정이 강철이랑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뭐지? 하면서 뭔가 훈훈하게 웃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버지 사건만 괜찮게 해결이 됐다면 이 두 분이 막판에 그 휑한 배경을 앞에 두고 벤치에서 뭔가 좀 그 추워 보이는 달달한 씬을 찍는 걸 보면서 그래 뭐 추워 보인다면 이쁘게들 잘 살아 뭐 이러면서 되게 개운하게 보내줬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좀 마무리가 많이 아쉬운 커플이었죠. 이렇게 연애 감정으로 묶인 콤비가 있었다면 연애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신뢰라든가 우정이라든가 뭐 애증이라든가 악연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로 이어진 콤비도 있기 마련인데요. 과연 어떤 콤비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환상의 콤비 1위는 지금 1위를 아주 사정없이 휩쓸고 있는 시그널의 박혜영, 차수연 콤비입니다. 이게 뭐 계속 시그널이야 이거 1위가? 박혜영이랑 차수연은 그 뭐랄까요? 은근하게 엮일 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는데 그 콤비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했죠. 또 둘만 아는 비밀을 공유하는 것도 있었고 막판에는 서로 위기에 처하거나 뭐 할 때마다 든든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걸 보면서 은근히 훈훈해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위에 나왔던 이재한 차수연보다 시그널에서 제일 많은 시간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비중은 아주 많습니다. 비중 짱. 그리고 2위는 태양의 후예의 유시진과 서대영 콤비입니다. 이쪽도 뭐 브로맨스로 유명했죠. 무려 늑대의 유혹을 이 둘이서 패러디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그 일할 때 빼고는 대체로 개그 담당이어가지고 둘이서 툭하면 덤앤더머 코미디를 연출하는 게 백미인데 실제로 둘이서 사고 치는 거 볼 때가 좀 되게 웃겼어요. 물론 일할 때는 진지하고 듬직하죠. 거기다가 누가 베스트 프렌드 겸 동료 아니랄까봐 불사의 속성까지도 닮았단 말이에요. 뭐 주인공 보정도 있었겠지만 둘이 하여튼 뭐 둘 다 뭐 말빨이 하도 좋아가지고 입담 나누는 것만 봐도 그렇게 웃겼단 말이에요. 이 둘이가 재밌었죠.
요즘 드라마 쪽에서 또 브로맨스가 발전해가지고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례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3위. 이거 드디어 신선한 뭔가가 나왔습니다. 육룡이 나르샤의 이방원과 무휴입니다. 슬픈 건 제가 육룡이 나르샤를 초반에만 잠깐 봐가지고 이 둘이 대체 어떤 관계를 쌓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코멘트를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뿌리 깊은 나무의 전개를 봤을 때는 무율은 원래 이방원을 따르다가 이후 그 아들인 이도를 섬기게 되죠. 한마디로 초창기 주군과 무사의 관계인데 이 젊은 시절의 무율이 굉장히 어벙하고 순수했던 터라 그 뿌리 깊은 나무 보면은 맨날 무율이 나올 때마다 뭐 칼을 확 뽑으면서 파워풀하게 무사 무율 뭐 이러면서 샤우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지하고 무거운 캐릭터의 젊은 시절이 저렇게 어벙했단 말인가? 뭐 이러면서 좀 신선함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방원과는 손잡고 잘 가다가 나중에는 무휴이 계속 이 사람을 따라도 되는 건가? 라고 나름 고민도 했다는 걸로 나와 있네요. 결국은 뭐 같이 간 것 같지만 뭐 그럼에도 어쨌든 환상의 콤비로 뽑힌 거를 보면은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준 모양입니다. 뭐 고로 올해의 송년회도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다른 시차로 그 굉장히 애매한 시간에 듣고 계실 분한테도 진짜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 이른 시간에 진짜 올해는 사실 정말로 미쳐서 본 드라마는 없었고 다만 시그널처럼 이거 정말 좋구나 싶은 드라마가 나와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만큼 데미지를 많이 입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지금 면역력이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내년에는 그걸 만회해줄 뭔가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와줄라나 모르겠네요. 아니 만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일상에서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체로 이런 생각이 아니실까요? 요즘은 김사부랑 도깨비를 보고 있는 중인데 기왕 하는 거 이것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라도 좋으니까 취향에 맞는 작품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좀 버닝 좀 하자, 좀. 어쨌든 그 블로그를 옮긴 후에도 꾸준하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들 하여튼 진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 덕분에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또 즐거웠고요. 또 내년에도 변함없이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도 같이 맞은 사이니까 방송이 끝나고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좀 더 얘기를 나누셔도 되고요. 아닌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또 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어떤 형태에 있든 간에 그냥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도 편안하게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들 안녕.